병원비를 200만 원 밖에 안 줬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2천만 원 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떨까? 지금 말하니까 지금 깠잖아요. 근데 2천만 원 줬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임신하고 애를 지우고 얘를 차버릴 생각이라면 차라리 돈을 더 많이 준다고. 200만 원은 그러니까 손자라는 느낌이 아닙니다. 당연히 애를 지우고 이제 몸만 잘 추리고 계속 만나자 이런 느낌이라고요. 아니 만약 한 1억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오히려 더 욕을 먹게 된다니까. 손절이니까 그거. 응? 안녕하세요. 열 번째 남자입니다. 오늘은 좀 김선호 논란에 대해서 좀 다룰까 합니다. 그러니까 김선호 옛날 여자친구가 이제 네이트판에다가 글을 올렸나 봐요. 그러니까 마녀 사냥하려고 글을 올렸습니다. 글이 엄청 깁니다. 근데 어쨌든 뭐 김선호가 잘못을 했고 뭐 크게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낙태 회유를 했다. 그러니까 임신했는데 낙태를 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하자고 해놓고 이렇게 헤어졌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뭐 혼인 빙자 간음죄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올린 글을 간단하게 볼게요. 이렇게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중한 아기를 지우게 하고 혼인을 빙자해 작품할 때 예민하다는 이유로 스타가 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했던 그의 인간 이하의 행동들로 정신적 신체적인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랑 혼인 빙자 이거죠. 뒤에 거는 뭐 다 쓸데기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KBO에게 그 자리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뭐 책임지겠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의 쓰레기 답변은 카톡 캡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지울 때 뭐 쓰레기 답변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많은 분들이 사진을 올리라고 하시는데 그건 어렵지 않아요. 사진은 정말 많으니까요 하면서 이제 웃음. 법적인 이유 때문에 올리지 않는 것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씨를 크게 썼어요. 마지막에. 저는 1년 넘게 죄책감과 고통 속에 시달렸고 쉽게 결정하고 욱해서 쓴 글이 아닙니다 라고 하네요. 이걸 한쪽 얘기만 듣게 되면요 마녀사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김선호가 입장문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냥 죄송하대. 말 그대로 그냥 도계자를 박았습니다. 저는 그분과 좋은 감정으로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그분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뭐 사과를 하고 싶었으나 뭐 하여튼 진심으로 뭐 사과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전에 말했던 게 다 진짜가 돼버리잖아 저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김선호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한쪽에서 깠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도계자를 하는 거고요. 하나는 오히려 고소를 하는 겁니다. 역고소를 해서 이게 싸우자고 하는 거. 그거는 사실 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얘거든요. 그 원정건이라고 해서 국회의원 할 수도 있었어요. 이거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 2호로 원정건 씨라고 써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추천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비례대표 추천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얘가 딱 언론에 나와서 이제 좀 뜨니까 여자친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투를 해요. 원정건은 여자친구였던 저를 지속적으로 성노리게 취급해왔고 뭐 여혐과 가스라이팅으로 저를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고 하잖아요. 결국 이것 때문에 얘는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그리고 뭐 사진을 영상을 찍으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정치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엄청 때려서 뭐 못하게 됐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뭐냐면은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서 만났다가 헤어진 이후에 저런 식으로 말하기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이 지속적인 성노리게 여혐 가스라이팅 괴롭혀왔다 이런 말이 엄청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까내리고자 마음을 먹으면 저런 식으로 하면 어떤 남자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니 누가 그럴 수 있어. 야 김선호가 뭐 저런 식으로 당한 게 아니잖아. 얘는 지금 애를 지웠잖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 애를 안 지웠다고 생각해 보라고. 낙태 회유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저걸 까질 않았을까?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깔 수 있다는 거야 어차피. 그러니까 낙태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오바를 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요 남자는 남자 욕먹이기는 게 되게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 낙태 회유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저런 식으로 글을 써서 남자를 욕먹이는 거, 그러니까 잘 나가는 그런 스타를 욕먹여서 아예 깎아내리는 건 되게 쉬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저런데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 잘 나가는 사람을 까내리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제 채널은요 이제 페미 반페미를 좀 자주 다뤘었거든요. 제가 그래 아니 페미가 도대체 무슨 피해를 줬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피해 받은 게 없어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그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니 성범죄 관련해서 야 여자 얘기만 듣잖아. 재판할 때도 그렇고
그런 막 성인지 감수성이나 가스라이팅 이런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남자가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잠재적 위협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남성연대가 이 페미를 깔 게 아니라 남자의 인권,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사실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남자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페미 까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 얘기는 아니 적어도 뭐 반페미나 뭐 이대남이라면 김선호 편에 서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평상시에 이런 성범죄 잠재적 위험 때문에 겁이 난다며.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성범죄자로 몰릴까봐 겁난다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잘못이 있나?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하나씩 볼게요. 우선 여자 쪽에서 주장하는 게 낙태 회유죠. 그러니까 김선호가 나보고 임신하고 나서 낙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낙태 회유라는 게 뭐냐면요. 회유라는 게 이렇게 잘 꼬드겨 가지고 이렇게 내 편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게요. 낙태는요 여자의 권리입니다. 낙태의 권리는 여자한테 있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 낙태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누가 없앴죠? 남자들이 없앤 게 아닙니다. 이게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지금 이 여자가 주장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낙태죄랑 혼인빙자 간음 이게 되게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뭐냐면은 남자는 되게 능동적이고 여자는 수동적이다. 이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자들이 낙태죄를 폐지한 게 뭐냐면은 아니 내가 애 낳는 기계가 아니야. 임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낳아야 되는 게 아니다. 나도 그런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왜? 내 생각이 있잖아.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폐지를 한 거예요. 실제로 사회 운동을 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온 겁니다. 옛날에 못했잖아. 이게 뭐 법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여자한테 있는데 낙태를 하게 되면 남자한테 책임이 있다는 건가? 이건 너무 이상한 얘기거든요. 아니 권리랑 책임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 낙태 회유라는 게요. 이 회유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대화를 한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면 돼. 이제 내가 애초에 사실 임신을 안 하면 좋습니다. 근데 임신을 했어. 뭐 실수로 했다고 쳐.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기르고 뭐 할 수 있냐? 그 상황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상황이 안 되면 뭐 낙태를 해야지 어떡해. 안 되는 걸 뭐 억지로 나서 기를 수는 없습니다. 결혼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남자랑 여자랑 서로 얘기를 한다고요. 대화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거기서 그냥 회유란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아니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요 여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든 낳고 싶어. 남자는 어떻게든 지우고 싶어. 이 상태면 당연히 낳게 됩니다. 당연히 낳게 돼요. 이게 말이 뭐 회유라고 하니까 완전 100% 남자 잘못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낙태를 했다면 당연히 두 명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병원비를 200만 원 밖에 안 줬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낙태를 하고 나서 병원비를 이제 줬대. 남자가 줬는데 뭐 한 2천만 원 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떨까? 지금 만약에 지금 깠잖아요. 근데 2천만 원 줬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은 되게 적당해요. 적당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임신하고 애를 지우고 얘를 차버릴 생각이라면 차라리 돈을 더 많이 준다고. 200만 원은 그러니까 손자라는 느낌이 아닙니다. 당연히 애를 지우고 이제 몸만 잘 추리고 계속 만나자 이런 느낌이라고요. 아니 만약 한 1억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오히려 더 욕을 먹게 된다니까. 손절이니까 그거. 어쨌든 애를 지우고 나서도 계속 만날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00만 원밖에 안 줬다는 거.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 김선호가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분과 좋은 감정으로 만났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가 만날 때요. 당연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제 길게 보고 만납니다. 마치 뭐 김선호가 얘를 그냥 뭐 놀이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임신하니까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김선호도 강조를 한 거예요. 당연히 만날 때는 좋은 감정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낙태까지 했을 때도 좋은 감정으로 만났던 거야. 왜? 달랑 200만 원밖에 안 줬으니까요. 애초에 손절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쭉 만나다 보면요. 당연히 남자 여자가 만나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실제로 뭐 낙태를 하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거야. 뭐 낙태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남녀의 일은 모릅니다. 둘이 뭐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이후에 헤어졌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까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낙태하는 과정이요, 당연히 여자가 더 힘든 건 맞습니다. 당연히 내 몸이 그거 되니까. 근데 남자나 여자나 당연히 같이 힘듭니다. 같이 책임을 지고요,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당연히 같이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마치 자기만 힘들었고 얘는 뭐 200만 원 주고 뭐 그냥 가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혼인빙자 간음,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좀 글을 저렇게 써서 그런데요, 저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만나잖아요. 당연히 그냥 뭐 갖고 놀라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남자 여자 같이 만나면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앞으로 뭐 언제쯤 결혼해서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그게 뭐 혼인 뭐 빙자해서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자체가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그런 거야. 이거는 그런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혼인 빙자 그런 얘기 자체가요. 여자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어? 여자는 바보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우리 뭐 몇 날 며칠에 결혼하자,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니면 그냥 하나하나 트집을 잡는 것밖에 안 된다 얘기해요. 아니 20대 때 막 이렇게 여자 처음에 만나서 막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만나잖아. 아니 우리 뭐 한 뭐 10년 뒤에 결혼하자, 우리 잘 되면 결혼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만나면서 그런 얘기가 그렇게 잘못인가요? 여자 측의 입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김선호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좀 이런 느낌으로 글을 씁니다. 가스라이팅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자가 한 행동입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그게 사실은 남자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지배를 해서 여자가 그런 행동을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남자한테 엄청 위험합니다. 이런 개념이 살아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도 똑같고요. 이런 개념이 있으면 남자는 여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은요, 낙태를 하고도 아무 생각 없이 잘 살아갑니다.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너 어떻게 너 욕 먹을래,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낙태죄를 폐지한 것 자체가요, 원래 그런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낙태죄를 폐지한 건 낙태를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러니까 애가 나왔을 때는 생명인데 애가 나오기 전에는 생명이 아닌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렇게 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낙태를 하더라도요, 여자들이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질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막 뭐 이렇게 되게 힘들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저는 뭐 1년 넘게 죄책감과 고통 속에 시달렸고 뭐 쉽게 결정하고 뭐 욱해서 쓴 건 아닙니다, 이러잖아요. 응?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1년 넘게 고통을 받을 것 같으면 낙태죄를 폐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말로만 들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단 이유가 겁이 납니다. 겁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남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사진을 올리라고 하시는데 그건 어렵지 않아요. 사진은 정말 많으니까요 하면서 이렇게 웃었잖아. 이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1년 넘게 이렇게 시달렸고 뭐 욱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막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 만나면 남자는 여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 이렇게 뭐 여자를 만난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은 구독자가 뭐 5천명 6천명 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뭐 한 10만 명 100만 명이 됐다고 쳐요. 사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 여친이 나타나는 거야. 전 여친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해. 원정건 여자친구가 한 얘기처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정건이나 나는 이 그 김선호 여자친구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임신을 했든 말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성노리개를 취급해왔고 막 뭐 가스라이팅을 해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그냥 가만 앉아서 당해야 돼. 왜? 아니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잖아요 지금. 지금 김선호도 똑같습니다. 김선호 팬들이나 들어주지. 아니 내 채널 와가지고 그런 이런 패미들이 뭐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런 애들, 그런 남자들 김선호 지지해주나? 절대 지지 안 해줍니다. 그냥 내 일 아닌데 뭐 이러고 그냥 말어. 그러니까 이게 웃기다는 거야. 야, 원정군도 똑같습니다. 얘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냥 말뿐이라고. 저런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남녀가 사귀었으면 누구든지 나중에 저렇게 할 수 있어. 여자가 남자를 까게 되면, 까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저런 말이 이렇게 사회에 통용이 되면 남자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막 그렇게 주장을 해. 만약에 뭐 아니 갑자기 억지로 막 다리를 벌려서 막 엉덩이를 막 때리더래. 아니 뭐 때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면 내가 어떻게 뭘 방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자체가 마치 막 되게 나쁜 것처럼
억지로 막 그랬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가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남녀가 같이 있으면 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둘이 동의만 하면. 근데 지금 와서 저렇게 뭐 속노리게 취급해왔다. 저렇게 해버리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게 되면 남자가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 똑같습니다. 누구든. 어떤 남자든 똑같아요. 응? 내가 만약에 어디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전 여친이 와서 그래. 아니 갑자기 얘가 막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남자가 잘 나가는 게 보기 싫어. 그럼 플랜카드 만들어. 만들어서 그 기업 앞에서 막 저러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럼 살 수가 없습니다. 저런 주장을 사회에서 이제 거치지를 않고, 그러네, 그러네, 여자 말이 맞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김선호가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요? 근데 결론은, 그래도, 콘돔은 끼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